메스올릭 1월 17일 상학함수와 그 외 한 단원 합쳐진 숙제들 중에서 별 3개짜리 문제들만 위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도움되는 마음으로 질문이 없어도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학습을 스스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3문제씩 끝낼 거니까 잘 알고 계세요? 자, 1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B, D로 이어지는 이 호와 여기 만나는 이 점 있죠. 이 점을 우리가 하나의 좌표를 한번 적어 봅시다. 거기를 만약에 우리가 E라고 명칭을 적는다면 우리는 여기에 선분을 하나 그어봐야 돼요. B에서 E까지 이르는 선분과 E에서 C까지 이르는 이 선분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선생님이 색칠하는 이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찾아내는 게 필요해요. 그것을 찾아내야지만이 우리가 저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색칠한 이 부분의 넓이를 먼저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칠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부채꼴이죠. 자, 이렇게 부채꼴에서 누구를 빼면 될까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뭐 하면 되죠? 빼면 되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6이고 6이에요. 자, 6이고 6이고 그 다음에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되죠.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3분의 파이가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6파이가 되죠. 이 삼각형 넓이도 똑같이 3분의 1이고 파이가 되고 6이고 6이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3분의 1 파이죠. 자, 그렇게 따지게 되니까 3분의 1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얼마가 되나요? 9 루트 3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본격적인 문제는 뭐였죠? 자, 이렇게 생긴 부채꼴 안에서 이 활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넓이에요. 그러면 이 두 넓이를 뭐 한 거죠? 우리는 뺀 거예요. 그래서 계산 결과는 어떻게 돼요? 6파이 마이너스 9루트 3이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 부채꼴이 자, 여기 이 각이 몇 도죠? 이 각이 6분의 파이예요. 그죠?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이것이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활꼴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뭐 한 걸까요? 두 개를 빼준 거겠죠. 그러면은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죠. 이해 갔나요? 모양상 따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빼는 거와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6파이에서 2배 6파이 마이너스 9루트 3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18 루트 3 빼기 6파이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13번 문제입니다. 13번에서는 우리가 내접하는 원이 두 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상의 선을 그어야 돼요. 가상의 선 한번 선생님이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 그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가상의 선을 그어야지만이 이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길이가 뭐가 되죠? 여기 길이가 R이 되죠? 맞나요? 여기가 R2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코사인 BAP라고 했는데
얘를 우리가 세타라고 놓게 되면 A에 대한 이 각이 세타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삼각형을 하나,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볼게요. 예,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먼저 그렸습니다. 직각삼각형을 그렸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1이에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인 걸 알았으니까 여기에 1이라고 했을 때 AP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잘 모르겠신 분들은 AP의 길이는 어떻게 돼? 2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되죠.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니까 우리가 5분의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우리가 정삼각형은 아니어도 삼각형에서는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여기 이 대각선 이쪽 P에서 O까지 이르는 이 거리도 얼마가 되죠?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요. 그러면 수직 이등분이 되죠. 따라서 여기도 이렇게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이에 의해서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은 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5분의 4가 되죠. 왜냐하면 전체가 5분의 8이었기 때문에 5분의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자, 이 길이는 5분의 3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였죠?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R2구 2배, 얘가 우리가 작은 원의 지름이죠. 그게 얼마예요? R2가 꼭 R2가 꼭 루트 1처럼 보이니까 R2라고 쓸게요. R2는 우리가 5분의 2라는 걸 알아요. 따라서 R2의 값은 얼마? 5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네요. 이해 갔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녹색 선을 이렇게 그었는데요. 얘랑 여기 그은 이 선분이랑 서로 어떻죠? 평행하죠. 왜 평행하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여기가 직각이에요. 근데 여기도 직각이죠. 그래서 각이 여기가 세타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므로 이 길이도 뭐가 되죠? 5분의 4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길이는 뭐가 돼요? 5분의 1이죠. 근데 우리는 반지름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길이가 필요해요. 어디까지 길이냐면 여기까지 길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길이가 뭐죠? R1이에요. 맞나요? 그럼 이 R1을 찾아야지만이 우리가 되는데 제가 여기에 보라색 삼각형을 하나 그렸어요. 자, 여기의 길이가 R1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는 빗변의 길이는 뭐가 되죠? 1-R1이 되죠. 맞나요? 자, 그럼 밑변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그걸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세타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5분의 3이라는 걸 알죠. 누가요? 사인 세타가. 그 5분의 3, 사인 세타 5분의 3인데 그게 1-R1분의 R1이에요. 그 3-3R1은 5R1이 되고요. 따라서 8R1이 3이 되니까 R1의 값은 8분의 3이 되겠네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우리가 다 구했어요. R1이 얼마? 8분의 3. R2가 얼마? 5분의 1. 그래서 둘이 뭐예요? 곱하잖아요. 곱하니까 얼마가 돼요? 40분의 3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닮은 비와 그 다음에 평행이동 그리고 반지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우리가 주기를 이용해서 주기 안에서 해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먼저 사각함수에서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리뷰 한번 해드릴게요. 자, 사각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인 함수가요. 여기가 사인 함수니까 우리가 사인 함수만 그려볼게요. 네. 자, 이렇게 삼각함수가 있을 때
임의로 하나를 이렇게 해를 지난다고 해볼게요. 그럼 만족하는 해의 값이 두 개가 있겠죠. 알파와 베타가 있어요. 근데 이 점의 좌표가 파이가 되고 이 점의 좌표가 2파이가 됐을 때, 자, 하나의 해도 또 한번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그럼 여기의 값을 x, 여기의 값을 y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자, 여기 0과 파이를 더해서 나누기 2 해주고 곱하기 2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곱하기 2도 할 필요 없고 나누기 2도 해줄 필요 없는 그냥 0 더하기 파이라고 하면 돼요. 그럼 반대로 똑같이 x 더하기 y라고 하면요, 여기 있는 파이와 여기 있는 2파이를 더해서 파이 플러스 2파이에서 3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게 되면, 자, 문제가 지금 F2예요. F2라고 하는 것은 사인 2x죠. 맞습니까? 그 사인 2x는 좌표평면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주기가 어떻게 나타나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길게 그려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쪼개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2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파이고요. 여기가 2파이예요.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고요. 여기가 2분의 3파이가 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5분의 1이래요. 그럼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자는 거예요. 5분의 1 되는 거. 그럼 몇 개 나와요? 우리가 총 4개가 나오지만 우리는 해의 값은 알 필요가 없어요. 구하기도 어렵고 특수 값이 아닌 이상 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여기 두 점의 합은 어떻게 되죠? 0 플러스 2분의 파이. 자, 여기 두 점의 값은 어떻게 되죠? 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을 우리는 뭐 해주면 돼요? 더해준 게 바로 F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될까요?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니까 3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얼마? 3파이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 F5의 값을 계산해 보자고요. F5를 계산하려면 사인 뭐가 필요해요? OX가 필요해요. 자, OX라는 함수도 한번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림을 리얼하게 그릴 수는 없어요. 그냥 대략적으로만 그릴게요. 자, 이렇게 5개를 그렸습니다. 여기가 2파이예요. 자, 그러면 2파이기 때문에 2파이를 쪼개는 거예요. 여기가 얼마가 될까요? 5분의 2파이. 여기는 5분의 4파이. 여기는 5분의 6파이. 여기는 5분의 8파이죠. 그렇다면 앞에는 얼마가 될까요? 5분의 1파이. 5분의 3파이. 자, 5분의 5파이. 파이가 되겠죠? 5분의 7파이. 그 다음에 5분의 9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경계선상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0 플러스 5분의 1. 파이는 나중에 쓸게요. 5분의 2 파이, 5분의 1 더하기 5분의 3. 그 다음에 5분의 4 더하기 5분의 5. 5분의 6 더하기 5분의 7. 5분의 8 더하기 5분의 9까지 우리가 두 좌표의 합이 이렇게 되어 있는 전체 뭐가 있을까요? 파이라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5 안에 1부터 어디까지?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9까지 들어가니까 45가 되죠. 그래서 얼마? 9파이가 됩니다.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우린 3파이에다가 9파이를 더해서,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범위가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0에서 파이까지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누구만 하면 될까요? 여기에서 얘네들,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좀 색깔이 구분해야 되니까 파이까지잖아요. 파이까지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까지 들어가니까 우린 여기까지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해 갔나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자, 다시 써볼게요. 2분의 1 파이 더하기 5분의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들어갈까요? 5까지 들어가겠죠? 15잖아요. 얼마요? 3파이. 그래서 2분의 1 파이랑 3파이를 더한 얼마? 2분의 7 파이가 정답이 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2파이까지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3파이랑 9파이를 더해서 12파이가 되겠죠. 여러분한테 일부러 2파이까지로 정해서 한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이 숫자들의 합을 더하는 패턴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16번 문제입니다. 자, 이 그래프가요, 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 평행이동한 좌표가 있죠. y로 k제곱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을 했대요. 사인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려질 수 있는데 얘네 최대값은 우리가 k라는 값이에요. 여기 반대쪽도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k가 음수일 경우는 어떨까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럼 여기가 k가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k가 되겠죠. 반대가 되겠죠. 음수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k가 0보다 클 때고요. 이때는 k가 0보다 작을 때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의 범위로 나눠서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k가 0보다 크다라고 전제를 그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값, k, 이 주어진 이 함수식 평행이동하기 전까지요. 그럼 최대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 k죠. 거기다가 k제곱 마이너스 6을 넣은 것이 0보다 뭐 해야 될까요? 작아야 1사분면에 안 들어가겠죠. 1사분면이 어디인가요? 우리 좌표평면을 그렸을 때 여기에요. 여기. x도 y도 전부 다 플러스가 되는 게 바로 제 1사분면입니다. 그죠? 제 1사분면이기 때문에 y값이 양수가 나오면 안 돼요. 삼각함수는 계속 반복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2사분면도 지나갈 수가 없어요. 맞나요? 그런데 그래프가 그려질 때 이렇게 그려지면 어떨까요? 이렇게 그려지는 건 괜찮겠죠. 접하는 것까지는 1사분면을 만난다고 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영역을 여기다가 등호까지 붙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따지게 되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 해봅시다.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k 마이너스 2와 k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는 마이너스 3과 2 사이가 되겠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가볼게요. k가 0보다 작을 때예요. 그러면은 최대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k가 되겠죠. 똑같이 k제곱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습니다. 그럼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0보다 작으니까 k 마이너스 3과 k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럼 이때 값은 우리가 k가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3까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건인 이것도 같이 생각해 줘야 돼요. 얘네들이요.
맞습니까? 그렇게 따지게 되면 얘네랑 이 주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이니까 우리가 구하게 되면 K는 어떻게 되죠?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겠죠. 그럼 우린 하나 더 해야 돼요. 세 번째, K가 0일 때는 안 될까요? K가 0이 되면 Y는 얼마죠? 마이너스 6이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Y는 마이너스요. 그럼 1 써보면 안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K가 0일 때도 뭐예요? 우리가 성립함을 알 수 있죠. 따라서 1번과 2번과 3번을 종합해 보면 K의 영역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영역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모든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K가 어떻게 돼요? K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1, 2에서 몇 개? 5개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했나요? 여기까지.